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은행의 기본 상품과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은행 상품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어떤가요? 돈을 좀 더 똑똑하게 더 잘 관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예금과 적금의 차이입니다. 예금이라는 거는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걸 뜻해요. 은행에 뭐 어떤 형태로 얼만큼 돈을 넣든 통칭해서 그냥 다 예금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사실은 예금의 형태 및 성격에 따라서 뭐 무슨 예금, 요구불 예금, 뭐 정기 적금, 자유적립 적금 이런 식으로 예금의 상품명이 더 디테일하게 정해지는 것 뿐이거든요.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언제든 꺼냈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요구불 예금, 입출금 통장이라는 거를 말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저런 큰 종류들의 예금들이 많지만 우리는 크게 세 가지 형태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데나 넣었다 뺐다 하는 입출금 예금, 그 다음에 계속 쌓기만 하는 적립식 예금, 한꺼번에 맡기는 정기 예탁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알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입출금 통장입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장이죠. 돈을 언제든 넣었다 뺐다 편하게 할 수 있고 대신에 그런 만큼 이자는 거의 받지 못하죠. 보통 통장 잔고 내에서 쓰는 체크카드들 많이 쓰시잖아요. 이걸 바로 이 입출금 계좌, 요구불 계좌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적금식 예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적금식 예금은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적금이 쌍을 적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입금만 하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하는 입출금 통장이랑은 태생이 다르죠. 자, 첫 번째로 일정한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저축을 하는 정기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1년 동안 적금을 하면 1년 뒤에 나는 12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목돈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유적립 적금인데요. 똑같이 적자를 쓰기 때문에 둘 다 쌓는 예금인 건 맞지만 정기적금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한 번씩 계약 기간 동안 저축을 하는 방식이라면 자유적립 적금은요, 아무 때나 매달 횟수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마음대로 기간 안에 예금을 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저축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적금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쉽게 말을 하자면 정기적금은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는, 자유적립적금은 그때그때 내가 가능한 만큼 저축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기 예탁금인데요. 정기 예탁금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큰 돈을 처음부터 한꺼번에 딱 맡기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같이 돌려받는 상품이에요. 목돈을 맡기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이 돈을 이렇게 맡기고 나서 찾을 때 뭘 바라게 되죠? 네, 방금 말씀드린 이자, 즉 우리는 좋은 금리를 바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자와 금리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로 설명을 해 볼게요. 이자는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그 돈을 활용한 대가로 나한테 주는 돈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받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른 말로 금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이걸 나타낼 때는 우리가 퍼센테이지라는 숫자 형태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금리가 2%라고 하면 내가 100만 원을 1년 동안 예치를 하면 나는 1년 뒤에 2%의 이자인 2만 원, 원금이랑 합쳐서 102만 원의 목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금리가 당연히 높을수록 우리는 더 좋은 많은 이자를 받겠죠. 여기서 잠깐, 이 이자를 계산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큰 돈을 처음부터 이렇게 맡기는 정기 예탁금은 원금의 퍼센테이지를 곱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이자 계산에서 우리가 맡길까요? 바로 적금의 이자 계산에서 맡기세요. 이 정기적금 이자 계산 방식은 한번 디테일하게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금은요, 우리가 매달 적립을 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달에는 이 1년 동안의 이자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차월부터 넣는 거는 내가 1년 동안 돈을 넣어두는 게 아니죠. 각 달의 이자가 쌓이는 게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계산을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매달 10만 원씩 적립을 한다 가정을 하고 연이율 2% 이때의 월별 이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1개월 차에 저축 10만 원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적립 기간이 12개월이 되는 거죠. 10만 원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2% 이자 계산을 하면 얘는 2,000원이 돼요. 그런데 내가 2개월 차에 넣는 10만 원은 적립 기간이 어떤가요? 얘는 11개월만 내가 적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만 원에 대해서는 11개월에 2% 이자인 1,833원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넣는 개월 차마다 적립하는 기간이 다 달라요. 만약에 12개월 차가 되면 12개월에 넣는 그 10만 원은 어떤가요? 한 달밖에 안 맡기는 거죠. 그래서 얘는 10만 원에 대한 한 달치 연이율 2% 계산하면 167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12달을 모두 합하면 이자가 약 13,000원이 됩니다. 이 정기적금의 이자 계산 방식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자, 저건 말 그대로 계약 기간을 유지했을 때 주는 이자입니다. 만기까지. 근데 내가 예금을 했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은행은 우리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그 이자 금액을 다 줄까요? 네, 주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중도 해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만기 개념과 중도 해지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상품을 가입했을 때 각자 정해둔 기간이 있잖아요. 1년짜리, 2년짜리, 뭐 6개월짜리 이렇게 내가 그 기간까지 유지하고 해지하는 거를 우리는 만기 해지, 만기가 됐다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은행은 처음에 약속했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나한테 줘요. 중도 해지는 뭐예요? 만기가 되기 전에 어떤 시점에 내가 해지하는 걸 우리는 중도 해지라고 합니다. 이자를 전액을 다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중도 해지 이율이라는 게 또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이자를 현저하게 적게 받거나 내지는 상품에 따라서 이자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깨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하실 때 중도 해지 시의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조건도 한번 보고 가입을 하시고 해지를 할 때도 신중하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은행의 기본적인 예적금 상품들과 이것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실제 가입을 해봐야 되겠죠. 실제 가입을 하겠다 생각하니까는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내가 원하는 이 상품을 금리가 좋은 곳에다가 가입을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금리를 조회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은행별로 저축금리를 검색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각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나 아니면 금융 비교 사이트 등을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또 이걸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 공식 웹사이트에서 금리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은행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예금, 적금, 뭐 대출까지 모든 금리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국민은행을 예로 든다 그러면 국민은행 공식 사이트에 예적금 메뉴를 클릭을 하고 상품 목록을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상품의 현재 금리를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 비교 사이트를 이용한 금리 비교인데요. 모든 은행의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금융 비교 사이트입니다. 이러한 사이트는요, 여러 은행의 금융 금리 정보를 한 번에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굉장히 편하고 좋겠죠. 추천드리는 금융 비교 사이트로는 금융감독원의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각 은행들의 모든 예금, 적금 금리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예금, 적금 메뉴를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상품 종류들이 전부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은 그 상품, 만약에 정기적금이면 정기적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 금리를 비교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뱅크샐러드라는 앱을 비교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 앱을 일단 설치를 하고 똑같이 예적금 탭에 가면 각 은행의 금융 정보 및 다양한 정보들을 조회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마이뱅크라는 어플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이 마이뱅크 어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면은 유저들이 보는 화면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이뱅크로도 조회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KCB 금융지주에서 운영을 하는 또 어플이 있는데요. 여기도 금융 비교 사이트로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와 함께 많은 금리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바일 뱅킹 앱들을 다 쓰시잖아요. 내가 사용하는 은행들의 뱅킹 앱을 다 다운을 받으시고요.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서 상품 탭에서 예금, 적금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그 은행의 예적금 상품도 전부 다 비교가 가능합니다. 은행들의 어플이요, 이름이 약간씩 달라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KB 스타뱅킹 앱,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소울 앱, 하나은행은 하나원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다운 받으셔서 활용을 하시면 금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그런 예금이나 적금 상품들의 금리를 잘 확인을 하시고 이왕이면 비과세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적금에 많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은행의 기본 상품과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예금, 적금, 뭐 이자, 금리, 금리 검색 이런 용어들 조금은 익숙해지셨나요? 앞으로 또 은행 상품을 잘 활용해서 똑똑하게 돈 관리하는 많은 방법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